안녕하세요. 중간고 영어 시험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 시험의 대표적인 특징은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교과서 2개 단원, 그다음 모의고사가 총 5개년의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시험이 출제가 된다면 이제 올해 3월에 보게 되는 모의고사를 포함해서 과거 4개년까지 해서 총 100지문의 모의고사 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 지문이 100지문이다라는 이것이 시험의 문제의 난이도라든가 문제 유형 같은 데 이제 결정적인 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의 지문이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해요. 자, 시험 범위의 지문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문항수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50분 안에 총 33문항의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즉 하나의 문제를 보고 빨리빨리 문제를 정답을 도출해서 해결해야 하는 타임 어택도 굉장히 큰 시험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문항의 이제 배점을 보시면 주관식이 총 3문항으로 이제 배점 20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주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제에 이제 2문제 정도가 이제 결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감하는 문제는 총 6문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5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그럼 한 문제당 그 배점이 대략 6점에서 7점이죠. 그리고 이제 2문제씩 구성된다고 했을 때에도 한 문제가 보통 2점, 4점 이런 식의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꽤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리는 경우에 이제 등급 커트라인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당장 시험에서 1등급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관식 문제들에 대비할 수 있는 학습을 굉장히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항수로 보시면 이제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교과서보다 모의고사가 2배 정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런데 배점으로 보시면 이제 2배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즉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의 배점이 상당히 높아요. 이 점을 우리는 좀 잘 활용해서 학습을 하셔야 하는데 내가 아직은 영어 기본기가 좀 낮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것들도 혼자 읽기는 다소 버겁습니다. 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교과서 배점이 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 교과서 학습을 굉장히 철저히 하셔서 기본적인 점수를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가시는 게 그 중간고 시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것도 어법과 영작까지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해요. 자, 그럼 명제고 영어 시험의 이제 점수 분포도는 어떤가라고 했을 때 이제 모의고사가 많은 지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모의고사 지문을 혼자서 어느 정도까지 학습을 할 수 있는가, 문제를 풀고 내용을 이해해서 정답을 도출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다. 수능형으로 변형 출제되는 것도 다소 어려움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 학습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00지문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나는 모의고사 지문도 어법 구조들을 좀 활용해서 구문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영작과 어법도 수월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어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들에게 중간고 영어 시험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범위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70점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보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9등급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 커트라인과 이제 2등급 커트라인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1등급은 90점이 넘게 만들어지고요. 2등급도 80점 후반에 커트라인이 대체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5등급제라고 했을 때 1등급에 들어가려면 이제 90점 정도는 맞으셔야 안정적 점수를 맞을 수 있고 1등급과 2등급의 격차가 이제 5등급제로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게 기계적으로 1대1 대응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즉 나는 1등급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는 그 절박함이 더 커졌기 때문에 1등급 그러니까 5등급제 기준의 10%에 해당하는 커트라인은 다소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1등급과 2등급의 변별력 확보를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이제 킬러 문제다라고 불릴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확률이 높죠. 따라서 90점이라기
보다는 90점 초반은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등급 기준선이 이제 9등급제 기준으로 4등급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40%고 이제 35%잖아요. 시험이 이제 첫 시험에서는 조금 4등급 커트라인이 좀 낮게 만들어졌어요. 60점 중후반에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로는 70점 중반으로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70점 후반 점수를 맞아야만 한다. 그래서 대략 8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빡빡함이 있죠. 왜냐하면 평균이 70점이니까요. 이게 60%잖아요. 네, 그래서 범위도 많은데 학생들은 시험은 참 잘 보더라 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위권의 분포도 꽤 높은 편인데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모의고사 지문에 대한 학습 능력이 내신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고 시험에서 그런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서 변별력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모의고사 지문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 영어 시험이나 난도라든가 뭐 유형별 이런 데 두루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 지문을 내신형으로 출제하는 것보다는 수능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능형 내신이라고 하면 모의고사 지문을 수능에 출제되는 각 유형으로 변형 출제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경우인데, 지금 중간고 같은 경우는 이런 대입파악과 글의 흐름, 그 다음에 맥락적 의미들의 추론,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모의고사 지문을 읽고 그 지문에 대한 흐름과 주제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지문의 내용 분석 훈련,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변형 문제를 여러 차례 풀어내면서 문제풀이 실력을, 변형 출제되는 문제풀이를 풀어내는 실력, 짧은 시간에 풀어내는 실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변별력 확보는 어디서 나오냐라고 했을 때 어법 문항의 배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영작까지 합치게 되면은 26점 정도가 어법과 영작으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고의 상위권 변별력 1등급 가르기는 어법 실력과 영작 실력을 요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시험 대비를 좀 중간고 입학하기 전에 어느 정도 중간고 그 시험에 대한 대비를 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모의고사 지문들을 많이 좀 이렇게 지문을 분석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에 더해서 어법과 영작 훈련들을 좀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간고 내신 대비 전략에 구체적으로 좀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할까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중간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교과서가 그 문항 수에 비해 배점이 꽤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과서 같은 경우는 한 문항당 객관식 배점이 평균 3.7점이고 모의고사에서는 평균 2.4점 정도로 나옵니다. 즉 학교에서 교과서 범위의 문항들의 배점을 크게 해요. 그럼 교과서가 난도가 높게 나오냐? 또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난이도는 모의고사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점이 높죠. 무슨 말이죠? 교과서 부문을 철저히 학습해서 기본적인 학습 점수를 확보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도 70점으로 꽤 높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모의고사 자체가 난 너무 어려워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의 학습을 굉장히 성실히 해주고 기본 점수를 좀 가져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모의고사 범위가 많기 때문에 모의고사 학습의 비중을 훨씬 더 크게 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교과서에 있는 것은 아주 확실히 다 학습을 하고 간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어법 구조의 구문 분석 학습과 그 다음에 내용상 중요 문장들의 암기, 어법상 중요 문장 암기,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맥락상 주요 어휘들도 암기하셔서 이것이 변형되는 경우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유반어까지 아주 중요한 단어들은 학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는 글의 흐름 파악을 꽤 자세히 해야 하는데, 좋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글의 흐름에 따른 순서 배열이 아니라 거의 한 문장 간의 순서 배열 문제를 지금 한 두세 번 정도 출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좀 아주 세밀하게 학습한다라는 게 기본 학습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100개나 되는 모의고사 지문은 어떻게 학습할까요? 라고 했을 때 아까 대체로 다 수능형으로 출제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지문의 주제, 유지 파악, 그 다음에 순서, 글의 흐름, 맥락상의 흐름의 파악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지문에서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빈칸 출제나 함축음의 추론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문의 흐름의 분석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한 달 동안 내신 대비를 조금 어느 정도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고2 모의고사 3월을 반드시 학습을 하고 가시길 권하고요.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6월까지는 반드시 학습을 하고 가셔야겠죠. 1학기를 대비한다면요. 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중앙고를 지원한 후에 중앙고 시험이 이렇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고1 모의고사들의 선행학습을 꽤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1월, 3, 6, 9, 11월 시험에 나오는 그 모의고사들은 기본적 학습을 하고 입학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중앙고 내신 대비를 할 때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까? 라고 이제 많은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권 변별력은 어법과 영작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법 기본기를 좀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은데 교과서 같은 경우는 정해진 범위가 있고 단원 학습 목표도 있고 이제 지문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야 하겠으나 100지문에 달하는 모의고사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법 기본기를 확보하시는 게 좋은데 이때 기본기라는 거는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어법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춘 출제 포인트를 이해하시는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의고사 학습을 할 때 어법의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1차 학습에서는 문장의 구조를 분석을 하시면서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의 문장 구조 분석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고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런 것도 좋겠으나 어법 기본기를 어느 정도 확보해 주셔야 그냥 낯선 문제를 보면서 모의고사 어법 문제를 푼다라는 관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대비를 해주시는 걸 권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돼야 사실 서술형 영작도 좀 효율적으로 되기는 하죠. 근데 내가 당장 어법에 좀 악해라는 경우에도 그럼 1등급은 불가능한가? 성실히 나는 학습을 할 마음이 있는데 중요 문장이 선별해서 그 문장을 확실하게 암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을 채우는 단어 문제와 함께 영작 문제를 결합했는데 여기 되게 짧죠? 짧은 이 문장이 4점 배점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작에서 배점이 꽤 높다라는 것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즉 학교에서 성실한 학습들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A 같은 경우는 분사구문의 전환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를 전환하는 방식에까지 우리가 기본기를 다져주는 게 좋습니다. 한 달 동안 그것을 좀 만들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는 있겠죠. 아직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서 내신 대비를 하는 방식에서도 실력을 좀 끌어가는 방식으로 내신 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이런 문제들을 좀 중간고사 이후에도 다 점수를 계속 향상시켜 가기 위한 방식으로 학습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 중간고 1등급을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면 우선 교과서는 지문에 대한 출제 포인트 분석, 내용에 대한 분석까지 완벽하게 자체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문장을 선별해서 중요 문장을 외우고 그 다음에 내용의 추론까지 간단한 수준에서 다루고 있어요. 내용 추론 문제는 전국적으로 출제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기출에서 관연도에 많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지금은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업에서 출제 포인트와 구조 분석, 내용의 흐름 분석들을 다 해드립니다. 그거에 보충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미 좀 범위가 많기 때문에 진도가 이미 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출제 포인트들,
어법, 맥락상 흐름, 그 다음에 내용상 출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다 분석해서 학원의 자체 분석지를 제공을 해서 언제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형 변형 문제들을 다 여러 회차에 걸쳐서 학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다 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다음을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문항수가 너무 많거든요. 어려운 문제는 좀 고민도 해야 되고, 그, OMR 카드에 이제 옮기면서도 고민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 45분 안에 33문제를 이제 풀어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고 유형에 맞춘 변형 문제들을 실제 33문항으로 구성을 해서 실전 테스트를 하고 있고 OMR 카드를 작성하는 것까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배운 진도에 맞춰 유형에 맞춘 시험 문제들로 대비 훈련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파이널이 되면은 이런 실전 테스트로 학생이 학습한 것들이 실제 문제풀이 실력으로 표현이 되고 점수를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분석, 출제 포인트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실전 대비 훈련까지 마무리를 다 갖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고 내신 대비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그다음에 1월 남은 한 달 동안 그 어떤 학습을 해야 하는지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학원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한 달 중간고 내신 대비 전략을 잘 세우시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목표들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